여기서 이제 7일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7일이 나오잖아요. 이 7일을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7일을 그냥 7일 날 지내는 게 아니라 7일을 택해서 제기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7일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7일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칠석날 저녁에 7석은 7월 7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7월 7일 저녁을 칠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칠석날 저녁에 은하수 양쪽 뚝에 있는 견우성과 직녀성이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만나. 그날을 얘기하는데 그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여기서 제사까지 지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견우와 직녀를 구체적인 인물로 그 당시엔 봤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전설로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아직도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고 기록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당시까지는 견우직녀가 구체적인 인물로 나왔다는 걸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견우는 목축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직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비단을 짜거나 뭐 작물을 하거나 뭐 직물이죠. 어쨌든 직물을 했겠죠. 이렇게 뭐 짜는 거, 옷감 같은 거 짜는 거를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7일은 결국 북두칠성에 기반을 하게 되고 정한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정한수는 뭐죠? 정한수는 이렇게 우리 물을 떠놓고 할 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북두칠성이 그 우물 안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딱 물에 비칠 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때 물을 떠서 그 물로 기도를 할 때 쓰는 겁니다. 이 정한수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한문이 없습니다. 정한수가. 정한수 그러면 한문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정한수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생각도 한문이 없다. 그냥 생각이다. 선비도 한문이 아니고 우리 한글이다. 정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입니다. 순전히 우리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 선비란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비는 이런 뜻에 의해서 선비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선비 그러면 아직도 막연한 감정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지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선비는 진짜 더구나 그렇고 정한수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지 한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원문입니다. 다시 5월에 제도를 고쳐 삼한을 삼조선이라 하셨다. 조선은 광경을 말한다. 영토관할. 그러니까 이렇게 세 영토로 쪼개서 진한, 마한, 번안으로 쪼개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조선은 천황께서 친히 다르시고 진조선의 단군으로 즉위를 한 거예요. 우연왕이었다가. 그건 제가 앞에 설명 자세히 드렸죠. 통치 영역은 옛날 진안의 땅 그대로다. 정치는 천황을 경유하여 삼한이 모두 하나로 통일되어 명령을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미 독립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정치체계에 의해서 유지가 됐고 병권만 이 천황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원흥 계속 나오죠. 여원흥을 마한왕으로 삼아. 그러니까 이제 우연왕, 좌연왕 있잖아요. 그냥 마한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능력 있었던 사람을 자기 신복으로 삼아서 마한의 왕, 그러니까 막조선의 왕으로 즉위하도록 한 겁니다. 막조선을 다스리게 하고 여원흥을 마한왕으로 삼아 막조선을 다스리게 하고 서유효를 번안왕으로 삼아 번조선을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통치 체계를 완전 유지를 해서 자기의 신복들을 딱 심은 거예요. 좌연왕, 우연왕. 그러니까 막조선과 번조선의 왕들을 임명까지 한 게 된 겁니다. 누가? 색불로 단군이. 이를 총칭하여 단군광경이라 하니 이것이 곧 진국이다. 역사에서 일컫는 단군조선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뭐죠? 마한세가잖아요. 그러니까 마한의 역사를 적은 내용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는 마한의 왕이었던 사람이 우연왕이 됐고 그 우연왕이 진조선의 단군으로 등극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제가 짐작했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문입니다. 선인 유의자가 전한 천지대도의 도의 근원. 여기까지가 하나고 여기까지 따로 읽습니다. 선한 유의자가 전한 천지대도의 도원. 도원이 무슨 뜻인지 알죠? 도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할 때 도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들을 얘기하는 거고
도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왔다? 삼시상제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전에 아주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천부경이 있습니다. 그 천부경을 그대로 새롭게 해석을 해서 만든 것이 노자의 도덕경이 아닌가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81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부경이 81자인데 노자의 도덕경도 정확하게 81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도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 고대 환국, 단국, 고조선 거기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천부경이고 거기에서 있었던 그 철학을 그대로 노자라는 사람이 체계화하고 자기 나름대로 발전을 시킨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흥이 임금의 명을 받고 대동강을 굳게 지키니 이곳을 왕검성이라고도 했다. 여기서 대동강은 지금 대동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은 따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천황께서 매년 중춘에 반드시 마한을 순행하여 머물며 백성을 위해 부지런히 정사에 힘쓰셨다. 마한왕과 번한왕을 임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순행을 해서 자기 한번 쭉 둘러보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고 있나. 이에 지나치게 많이 올리고 많이 걷어들이는 패단이 마침내 없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정치를 제대로 하나, 백성들을 위하여 제대로 하나를 갖다가 가서 살펴보는 것을 하니 결국은 정확하게 걷어들이고 정확하게 징수를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걸 여기서 칭찬하게 되는 거죠. 색부르당군에 대해서 극히 이렇게 잘 띄워주는 내용입니다. 이보다 먼저 조칙을 내려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조칙 다시 나오죠. 그죠? 왕의 명령, 왕의 생각을 서류로 전달하든지 구두로 전달하든지 해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조칙입니다. 오직 짐한 사람을 봉양하기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 오직 짐한 사람을 봉양하기 위해 거두는 일로 백성을 번거롭게 한다면 바른 정사가 아니다. 바른 정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임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주 멋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엄명을 내려 이를 그만두게 하였다. 무자년에 마한왕이 명을 받들어 천자의 수도에 들어가 연고탑으로 천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관하니 이를 따르셨다. 원흥이 세상을 떠나고 기흥년의 와들 아실이 즉위하였다. 또 아실이 세상을 뜨자 아도.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계속 특별한 일이 없이 세대 교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원문입니다. 김윤년의 은나라가 멸망했다. 은나라 멸망한 내용까지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신사년에 자서여가 태항산 서복당에 피하여 사는데 막조선 왕이 전해 듣고 모든 주군을 순행하여 살피고 군대를 사열하고 돌아왔다. 아도가 세상을 뜨자 경술련 아들 아화지가 즉위하였다. 아화지가 세상을 뜨고 병술련의 아오 아사지가 즉위하였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쉽게.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아들이 승계해야 되는 건데 아들이 승계하기가 좀 어려우면 바로 동생한테로 넘어가고 아주 일반적이었었습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이런 것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사지가 세상을 뜨니 마유당군 정해년의 형의 아들 아리손이 즉위하였다. 이건 또 이제 벌써 이제 또 형의 조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 아리손이 세상을 뜨자 아들 소위가 즉위하였다. 여기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거고요. 소위가 세상을 뜨자 정해년 아들 사후가 왕위에 올랐다. 이제 쭉 왕이 사망해서 교체되는 다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시다고 저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쭉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한번 읽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단고기를 이렇게 본문을 읽어볼 기회가 거의 일반인들 경우 드뭅니다. 제가 환단고기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전 작가입니다. 작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아는 한계만큼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데 분명히 부족한 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거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무자년 주나라 임금이 여기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주변국과의 관계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자년 주나라 임금 의구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신을 보내어 세워 축하 인사를 올렸다. 그러니까 이 종주국이 어디였느냐 그 당시에 주나라. 그러니까 하은주라는 나라가 있었을 때 이미 고조선 체제가 있었고 단국 체제가 있었던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환단국입니다. 사후가 세상을 뜨자 갑진년 아들
궁훌이 즉위하였다. 갑인년에 협의의에게 명하여 전선, 이 당시 전선 500척이라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500척, 협의의에게 명하여 전선 500척을 거느리고 가서 해도를 쳐서 외인의 반란을 평정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 여기서도 나오는데 저는 이제 지금 환단고기를 공부하고 고대사를 전 사람대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었다. 역사는 우리가 지금 배운 거가 정상이 아니다. 지금 외국도 우리가 일본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한번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전혀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다른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거기 나오는 지명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배웠었던 전라도 지역은 백제고 경상도 지역은 신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도 그 이북 쪽을 고구려로 보는데 그거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역사학자들이 지금 깨우쳐서,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같이 그 진짜 협동 체제에 의해서 역사를 아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그런 기회가 온다고 그러면 전혀 다른 역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진짜 이 공부를 할 때마다 느낍니다. 제가 여기서 지역은 한 번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말씀 안 드리지만 너무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확실한 거는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외를 평정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외도 지금 분명히 일본을 얘기하는 건가 하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왜냐하면 역사책에 여러 군데에 외가 중국 땅 하단부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조심스럽지만 그것도 제가 온전치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백제가 어느 지역에 있었다는 것도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거기 나오는 지명, 그러니까 산 이름, 그 다음에 강 이름, 그 다음에 바다 이름을 갖다가 확인을 하면 이게 지금 경상도 지역은 분명히 아니구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궁울이 세상을 뜨고 아들 동기가 즉위하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쭉쭉. 동기가 세상을 뜨자 다물당군 계유년의 아들 다도가 즉위하였다. 다고가 세상을 뜨니 임진년 아들 사라가 즉위하였다. 사라가 세상을 뜨고 아들 가섭나가 즉위하였다. 가섭나가 세상을 뜨자 쭉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유능한 사냥꾼 수만 명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관병이 이들과 싸울 때마다 이기지 못하였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냥꾼 또 나오죠. 여기도. 사냥꾼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병과 총을 가진 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서는 활과 창과 칼을 가진 진짜 그 뛰어난 그 무사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냥꾼, 그 무사만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냥꾼들인데 이들에 의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반란군이 도성을 공격하여 상황이 매우 위급해지자 가리가 출전하였다가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 반란군을 평정 못하고 진압하라고 내보낸 사람까지도 장수가 화살에 맞아서 화살을 맞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협아우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화면만 잠깐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살펴보시고 공부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는 게 이거는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은 또 다른 부분이니까 일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이건 있습니다. 분명히 일본을 바꾸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은 분명히 우리 반도에서 넘어갔다는 건 확실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기층민족까지 다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고 그 통치했던 세력들은 분명히 반도에서 넘어간. 그러니까 고조선이 망하면서 넘어가고 북부가 망하면서 넘어가고 발해가 망하고 고구려 백제가 망하면서 넘어가서 계속 그 통치 세력이 우리 반도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단고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화면만 띄워놓고 필요하신 분은 이거 한번 찍은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고조선 이제 몰락 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조선도 결국 망하고 한국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멸망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멸망 과정이나 통치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없고, 단국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단국도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멸망을 해서 고조선 체제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거고, 고조선도 결국 멸망을 해서 이제 여러 나라로 쪼개집니다. 열국 체계가 됩니다. 여러 나라로 쪼개져서 이제 분열이 되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본 거가 북부여로 본 거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 몰락에 대해서. 우화충의 대형무와 기후의 반란에 의해서 이제 망하는 한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병진년에 BC는 42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장 군물이 40세 단군 즉위해서 된 양반인데, 후에 마침내 사냥꾼 두목 우화충을 죽이고 도읍을 장당경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반란 세력을 누가? 상장 군물이 진압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가리의 손자 전내로 하여금, 이런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오는데 요거를 자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 제가 암만 찾아봐도 어디서도 없습니다. 이름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는 거고, 이게 아마 중국 역사하고 우리 공부를 할 때 같이 이렇게 엮어보면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리의 손자 전내로 하여금 막조선을 계승하게 하였는데, 이때부터 국정이 세전해졌다. 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진을래가 즉위하였다. 진을래가 세상을 뜨자 을묘년에 아들 맹남이 즉위하였다. 무술년에 스윗사람 기후가 군사를 이끌고 번원에 들어가 운거하고 스스로 번조선 왕이라 하였다. 연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아군과 함께 이를 정벌하자고 하였으나 막조선이 응하지 않았다. 연나라가 그 당시에 그래도 중요 국가 중에 하나였다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 군데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고구려 편에도 또 나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연나라는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 당시에. 계해년에 고열과 단군께서 마침내 제의를 버리고 아사달에 운둔하였다. 아사달에 운둔하였다는 건 좀 말이 좀 묘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달이 수도인데 수도에서 뭐 운둔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수도에서 결국은 아마 지금 우리 얘기하면 가택연금 같은 그런 체제가 되지 않았을까 됩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가택연금이 될 수 있으니까. 진조선은 오가가, 여기 오가가 다시 나오죠. 제가 오가는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조선은 오가가 공도하고 집행하는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다가 끝내 국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종말을 보였다. 이제 고열과 단군이 이제 망하는 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열과 단군이 망하는 과정은 단군 세기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단군 세기를 설명한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단군이 어디로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단군은 신선이 됐다고 나오죠. 그런 내용들은 단군 세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조선의 몰락 원인은 누가 뭐라 해도 이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권이 분립된 겁니다.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있지만 이 병권을 가지지 못하니까, 병권이 나눠지니까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이 세 나라 체계로 이제 나라가 완전히 쪼개진 겁니다. 나라가 쪼개졌는데 거기 쪼개졌는데 병권도 다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진조선이 원래는 다스려야 되는데 진조선이 그렇게 힘이 없다 그러면 벌써는 이제 점령을 당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직 체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센 국가가 바로 그냥 약한 나라를 점령할 수도 있고, 그 점령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아주 복잡한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쪽이 무너지고 저쪽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고조선이 몰락하는 원인,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병권, 군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근데 나라마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국은 병권 분립의 단군조선 체제가 약화되어 붕괴의 길을 걷는 큰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고조선 체계, 그러니까 환국, 단국, 고조선을 나라로 왕조로 인정하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는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소개시키는 사람도 여태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책으로 여러 권이 지금 좀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조사해 본 것만으로도 아주 많은데, 그것 말고도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소개시켜주는 지금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한 10년, 20년은 더 소개가 더 돼야 일반인들이 이걸 인정을 하고
또 연구도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그냥 보여만 드리고, 예, 이해되시죠? 사만 체제에서 삼조선 체제에서 대부여 요 세 당권에 의해서 나눠지는데, 처음에는 사만, 그러니까 진조선에서 모든 걸 이렇게 통치를 해서 번안과 마한을 모든 걸 통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통치는 하지만 지역권은 주지만 전체적인 그 국정 운영은 진안에서 하는 것이 이제 사만 체제였고, 이게 분조관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셋으로 완전히 색부로 당군에 의해서 나눠졌을 때, 그때는 이제 분권, 권한이 다 나눠진 겁니다. 나라의 조직을 운영하는 건 완전 독립적으로 운영을 했고, 병권만 여기서 가져서 분권 관경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부여 체제 44대부터 47대까지는 완전히 병권도 분리가 돼서 나라도 분리가 되고 병권도 분리가 돼서 이제는 뭐 서로 힘센 사람이에요. 누가 이고 진조선이고 막조선이고 번조선,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린 단계가 이 대부여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같은 요 체계로 다시 바꾼 겁니다. 초대부터 21세, 22세부터 43세, 44세부터 47세까지가 대부여 시대로 해서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